제가 원래는 여기 여러분들을 이보다는 좀 더 일찍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강사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어떤 베를린에 가서 뭐 하는 일이 있다 그래갖고서 순서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백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해 갖고서 그래서 지금 오늘 뭐 6월 말이죠. 근데 사실 오늘이 제 손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뭐 애들은 금방 잊어먹으니까, 뭐 조공품이 안 오더라도 금방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그냥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영화의 이제 주된 주제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기밀문서 폭로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워터게이트로 이제 넘어가는 화면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6월 달에 벌어졌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6월 마지막 날 이거 하는 것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따 하면서 나오겠지만, 이제 국방부 기밀문서 보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이제 NIT가 먼저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닉슨 행정부에서 이제 뭐 노벌 대벌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로도 협박하고, 이제 말로 협박해서 안 되니까 이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는 국가안보에 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니까 발행하면, 보도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서 처음에는 그 워싱턴 DC 지법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니까 또 그 판사는 또 그것도 승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양쪽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병합 심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 나온 게 오늘입니다. 6월 30일. 그래서 51년 전 오늘이니까 하여튼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영화 뭐 안 보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잠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진짜 보시고 왔는지 한번 좀 몇 개 퀴즈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제 저게 어쨌든 뭐 실제 사건을 다룬 거니까 뭐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지만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들, 무슨 뭐 대통령부터 아니면 뭐 장관들, 그 다음에 또 미국 언론계 기사상 같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사람은 이제 뒷모습만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요.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누구죠? 닉슨이죠. 네, 맞습니다. 영화 제일 첫 도입 부분에 나온 주인물은 누굽니까, 그럼? 영화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온 사람? 이게 엘즈 버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밀문서 폭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관, 지시를 받아서 뭐 이제 현황 파악한다고 하고서 거기 뭐 군인들처럼 이제 무슨 전투복 입고 나중에 뭐 헬멧도 빌려 쓰고 나가는 게서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한 엘즈 버거입니다. 그러면 뭐 다음 거는 이제 그냥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제는 이영희는 외롭지 않았다로 단 이유는 이제 한국은 그 당시에 워낙 어떻게 보면 뭐 냉전의 한 고도였고, 우리는 이제 모든 사상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감히 정말 이영희 선생 같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영희 선생 자신도 내가 이거 잘못 썼다가는 이 감옥으로 직행한다 하는 이제 이런 의식이 항상 있었으니까, 또 이 양반이 뭐 어떤 사명감, 책임의식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글은 쓰긴 쓰는데 쓰면서도 무지 이제 조바심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이영희 선생의 업적이야 뭐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 그 양반은 왜 남들이 안 하는 걸 혼자 이렇게 했어? 뭐 좀 꼴통 아니야? 아니면 뭐 기인이거나, 아니 이제 또 이런 인상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영화도 보고 이제 보면서도 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베트남 전에 어떤 진실 아니면 미국 정부가 말하는 거에 여러 가지 허점들을 이 보도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애썼거든요. 거기에는 뭐 언론인도 뭐 있을 테고, LG 버거 같은 폭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강연 이건 뭐 제가 이제 부제를 멋대로 다룬 건데, 이영희는 외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제가 무슨 영화 얘기한다고 영화하러 뭐 나오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사실 뭐 영화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온 이유는 이 영화의 배경,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이제 51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국방부 기밀문서 나왔을 때, 개인 얘기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어렴풋이 좀 기억이 있는데,
여기 아마 상당 부분들은 그냥 뭐 이제 뒤에 무슨 책으로만 봤거나 아니면 영화에서만 봤거나 그래서 그런 게 뭐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배경 설명한다고 이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수많은 저기 뭐 실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래도 어떤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 말고 실제 인물, 아,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들은 내가 한번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네? 엘자버가 찾으려고 예. 전화 계속했던 그 남자 기자 있잖아요. 예. 그분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예. 그리고 또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반응들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예? 엘즈버그. 여기는 참 수준이 높네요. 저는 여성들이 많아갖고서 당연히 그 뭐야 워싱턴 포스트의 그 여자 발행인, 그러니까 이제 캐서린 그레이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미국 뭐 신문도 규모가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하여튼 중소신문 이상으로 따져더라도 미국에서는 뭐 최초 여성 발행인이었고 그래서 영화도 또 그 여자한테 많이 초점을 맞춰 있어서 저는 그분 얘기가 먼저 나올지는 아니네요. 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아시지만 또 뭐 감독도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배우도 뭐 어떤 유명한 여러 호화 배역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은 뭐 이거를 무슨 뭐 심심풀이 삼아 영화로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 하는 거를 아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기 이제 이 영화의 그 배경, 아니면 이제 여기 테마가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미국 대통령을 결국은 이제 그 권제해서 몰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어떤 종이신문으로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뭐 선전포고 없는 전쟁한 거잖아요. 뭐 규모였는데 그래서 전쟁 중에 미국의 주요 언론이 미 정부의 어떤 뭐 하지 말라는 거에 정면으로 봤어서 싸워서 이긴 거니까 어떤 정말 미국 그 미디어 역사상에서도 아주 뭐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자체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영화의 원래 주역은 NIT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죠? NIT가 이제 기밀문서로 저기 입수했었고, 자기들이 이제 먼저 저기 뭐야, 그 위험무담을 안고서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뒤늦게 정말 잔치상에 젓가락 들고 나타나고 나서 거의 이제 주역처럼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 영화에 어차피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다룬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포스트라는 게 워싱턴 포스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거를 같이 좀 이렇게 양쪽으로 겸해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017년 12월에 나오고 한국도 이게 바로 상영이 됐어요. 한 두 달 정도 지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한국사에서 화제가 됐네요. 그때 영화가 나왔을 때. 네? 이게 좀 사람들 사니까 이게 좀 SNS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 영화 보자, 뭐 봐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건데, 그냥 우리는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금방 이렇게 뭐 다 잊어버리나 하는 그런 게 대해서,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어쨌든 저기 그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어떤 2개 부분 후보로 올랐는데 상은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름 평가는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뭐 글쎄 얼마나 상세히 아느냐 그런 뭐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주제를 왜 이제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동원해서 뒤늦게 이 짓을 왜 했나 하는 게 이제 뭐 좀 의문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이 트럼프 같은 정말 천하의 어떤 정말 그 뭐 어떤 날강도 같은 사람이 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분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집중 공격이 행해지면서 도대체 또 뭐가 진짜 어느 게 진실을 보다는지 헷갈리고 아마 이제 그런 속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뭐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옵니다. 뭐 이 영화는 어쨌든 이제 초점은 이제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의 그 여자 발행인이죠. 그래서 이제 캐서린 메이어 그레임이고
이 양반,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1877년,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창간이 됐는데, 이제 뭐 신문 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수시로 주인이 바뀌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아버지, 유진 메이어가 이분도 이제 아마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좀 돈깨나 만진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1900, 이제 저기 뭐 대공황 후지요. 그때 이제 이 신문사를 인수를 해서, 그래서 아마 아버지 자신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공화당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런 것은 이제 반대를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전에 후보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난 후에는 세계은행 그리고 거기 이제 초대 총재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미국에서는 뭐 아주 상당한 이제 하여튼 정말 족벌이라 할 수 있겠죠. 명문 가문이라는 셈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은행 쪽으로 가면서 자기 사위한테 이제 그게 필리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문사는 경영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필리그램이 그러니까 유진 메이어 따지면 필리그램이 이제 사위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캐서린은 결혼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아버지 성, 메이어, 그러니 그레이엄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 자신은 자기가 신문 발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마 이제 하버드 나오고, 그 당시에 또 마침 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또 우리도 끼리끼리 많이 놀지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케네디가 그때 44인가 대통령 됐으니까 진짜 엄청난 젊은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또래, 그리고 하버드 같이 다닌 사람, 같은 인맥, 이쪽으로 이제 엄청 새로운 인맥이 형성된 모양이고, 그래서 이 여자분 남편이 케네디하고도 아주 가까웠대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하다못해 존슨도 부통령 후보 존슨 시키라고 남편이 아주 설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정말 신문사 사주가 무슨 어느 선거 개입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그러는데 미국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신문에 그냥 선거 때마다 사설로 우리는 누구 지지한다 쓰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큰 경계심 같은 게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 잘 나가던 남편이 그리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를 상당히 좀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 갖고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어떤 경영에 나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2세 경영자 수업 받은 것도 아니고 신문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맡을 때는 특히 이제 또 여자니까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도적 관습적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이 심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되고 나서 하여튼 워싱턴 포스트를 진짜 하여튼 정말 새로운 아주 미국의 권위주로 만드는데 하여튼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지만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웬만하면 다 지하들이 전국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신문들이 지방제예요. 로컬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 유명하신 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보스턴 글로브거나 필라델피아 인콰이러거나 다 그렇잖아요. 무슨 마이애미 타임즈나 그래서 사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도 원래는 다 로컬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직접 종신문 본 적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또 요즘은 몇 페이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자할 때마다라도 신문이 하루치가 한 140페이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앞에 이제 제1 섹션이야 당연히 주요 뉴스게 됐죠. 이제 미국이 큰 나라니까 국제 뉴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정가 그리고 또 오피니언 이런 거 하지만 절반이 이제 무슨 뉴욕시의 온갖 무슨 사건 아니면 누가 죽었으면 또 부고난 크게 나가고 또 광고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페이퍼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발행인 맡게 됐을 때 그때도 워싱턴 포스트도 워싱턴에 몇 개 있는 신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국방부 비밀문서 사건 났을 때, 이 양반은 그 당시는 발행인이었습니다. 1969년에, 아마 처음, 이제, 남편 죽고 나서는 사실상 실제로 사주니까, 뭐 이렇게 직접 경영에 관여를 했겠지만, 형식으로 이제 발행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거는 69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라는 것도 맡은 것도 국방부 기밀문서 그 사건 후에 이제 점점 이분의 이제 입지가 이제 커가면서 또 사장하고 회장하고 그래서 회장은 이제 아마 이분이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회장을 한 거죠. 뭐 이것도 비슷해요. 분장한 게요. 두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뭐 원래는 뭐 거기 뭐야 이제 그 이 양반이 뭐 어쨌든 그 최초의 그 여성 신문 발행인이고 그리고 또 포춘이 선정한 무슨 뭐 500대 CEO에도 뭐 처음 들어갔다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야 이 양반이 이제 금수저로 자랐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지. 뭐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뭐 신문사가 들어가서 저기 뭐야 뭐 발행인 되고 뭐 이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아마 뭐 이 양반 아버지도 자기 딸한테 물려줄 생각은 뭐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뭐 스스로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회고록도 그렇게 써 있는데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남편을 후계자로 정했을 때 자기는 전혀 자기 무슨 뭐 따돌림 당했다고 뭐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맡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했고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됐는데 어쨌든 뭐 사람은 하여튼 뭐 굉장히 어떤 솔직한 신분 같고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뭐 정말 그 워싱턴 포스트에도 거기 그 이 사진 같은데 거기 뭐 잘난 남자놈들이 무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말 하나 잘못하게 되면 뭐 실수하지 않을까 내지 않으면 이것들이 또 나를 또 돌아서는 또 뒷담화 까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뭐 항상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어떤 이 자서전을 이제 뭐 이거 자서전 이게 퍼스널 히스토리 뭐 본인이 직접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다음에 이 플리츠상 또 상도 수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민간인한테 그 가장 많이 가장 최고의 영예라는 이제 대통령 자유의 메달 그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주인은 이제 저기 베조스로 넘어갔죠. 베조스는 아시죠? 저기 그 뭐죠? 아마존인가? 그래서 이제 떼돈 벌어 갖고서 그래서 이 양반 장남이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발행이 돼서 하는데 미국에 몇 차례 금융위기가 오면서 뭐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제 나름 그래도 우리 워싱턴 포스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금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애써 쌓은 명성을 그래도 망가뜨리지 않을 사람을 찾다가 아마 이제 뭐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베조스를 선택을 해서 그게 아마 잘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메이어 가문, 이 가문이 그냥 신문사 뭐 경영을 했지만 그 뉴욕 타임즈처럼 오래 가지 못하고 3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의 주제인, 그러니까 이제 이 펜타곤 페이퍼 이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기밀 문서가 이제 이제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이제 내각 강력 멤버들을 상당히 이제 젊은 학자들을 많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갈브레이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마 라이샤우도 아마 이때 아마 뭐 발탁이 돼서 무슨 주일 대사 뭐 됐을 테고, 근데 이제 로버트 맥나마라는 아마 이분은 아마 이제 좀 경영진으로 출세한 사람이고, 그래서 포드에서 아마 가장 최연소 사장으로 발탁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마 어떤 뭐 경영의 귀재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케네디가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전혀 무슨 어떤 이제 밀리터리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발탁한 거는 아마 이제 미국 국방 예산이 뭐 엄청 커지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좀 합리화라 그럴까 뭐 이제 그런 게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양반이 케네디 행정부에서 4년, 케네디가 죽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뭐 임기는 됐겠죠. 존슨 대통령에서. 그래서, 존슨 행정부 마지막 1년 빼고는 7년 동안 국방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역사상은 뭐
저기 뭐야, 하여튼 최대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래 최장수 국방장관이고, 그리고 역시 또 퇴임 후에도 또 세계은행 총재를 하고, 그래서 뭐 상당히 거물이죠. 미국, 이제 뭐 미국 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사이에서.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자기 물러나기 전에, 이제 자기도 아마 베트남 전쟁 이게 계속 이제 그 걱정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우리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좀 비밀 보고서를 하나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지시를 했대요. 지시해갖고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리고 68년 10월에 이제 저기 뭐야 닉슨이 당선돼 갖고서 이제 1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완성된 건가. 그래서 어떤 이제 이게 완성된 거고요. 그래서 총 47건이고 그래서 이게 표지가 1945년부터 196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트루만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그다음에 이제 케네디, 존슨까지 거기에 이제 그 행정부 내에서의 이제 기밀 문서들을 총 분석을 해서 이제 꽤 나름 전문성 있는 학자 아니면 국방부 분석가들 이제 이런 사람 토대로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톱 시크릿이나 센시티브 뭐 이렇게 다 표시가 있죠. 뭐 당연히 이제 급비 문서란 소리고,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LG 배우가 빼려고 나서 그 부분 좀 잘라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감옥 갈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문서 갖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거 다 해제돼서 지금은 뭐 인터넷 통해서도 이제 마음 먹으면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워낙 방대한 문서고 뭐 그 당시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누가 무슨 논문 쓰는 거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은 좀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맥나마라는 사람이 그 당시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아마 머리는 반짝반짝했는지 하여튼 컴퓨터 국방장관이라 그랬대요, 별명이. 그래서 이제 아마 나름 분석이나 전망 이런 거는 아주 잘했던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제가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더 호거 우어죠. 그래서 그 전쟁의 안개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국방장관을 7년인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죽을 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1900 몇 년인가? 하여튼 한 200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윌슨즈 고스트,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윌슨의 유령, 이거는 1차 대전 끝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있죠. 국제연맹 만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했던 평화, 이제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미로 윌슨의 유령이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분쟁, 그 다음에 이제 살상,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파멸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분쟁, 서로 이제 죽이고, 파멸 이런 것들을 그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나름 자기가, 이게 공주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책에 나왔는데, 감독이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원로니까, 이때 아마 맥나마라가 거의 한 80대 중반쯤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까 이 사람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기록을 제대로 남겨놔야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교섭을 해서 이제 인터뷰 한 1시간 정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하나 해놓고 보니까 갈수록 중요한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터뷰가 한 20시간 정도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큐로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아카데미가 그래도 이때만 해도 좀 철이 들었나요? 이거를 최우수 다큐상을 줬어요. 근데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다큐인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아마 재미는 없을 텐데, 혹시 이제 이러한 분쟁 이런데, 그리고 국제 평화, 아니면 이제 정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7년이나 국방장관 하던 사람이니까, 나름 당연히 경륜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방부 폭로에 이제 진짜 장본인이죠. 데니얼 엘즈버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그런 정말 그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나름 자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살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네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름 뭐 이거 아마 그 이제 이 문서 유출하고도 뭐 정말 가슴은 조마조마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려다니고 기소되고, 근데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시대 이 사람들 때에 미국 사람들 그 명사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때만 해도 미국이 이제 징병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다 저기 병역 의무를 해야 돼서, 그래서 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이 장교로 많이 갔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제 뭐 해병대 중위로 제대했고, 그리고 아마 계속 이제 국방 관련 연구소 이제 그런 데 있으면서 이제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전쟁 이제 지가 실제로 베트남 현지 가서 뭐 답사 같은 것도 해보고, 기밀 문서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작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분이 엘즈버그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루소라고,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구소 근무하다가 같이 문서 빼돌려서 복사한 사람이고,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이건 부인입니다. 파트리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71년에 어떤 국방부 기밀문서 폭로 사건이 엄청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재판에 회부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72년 1월 달에 아마 그때 아마 이 사람 재판은 LA 쪽에서 했던 모양인데, 그 법정 이제 그 재판소 앞에서 아마 기자회견하는 장면인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늙었을 때 모양이고요. 요게 아마 한 2002년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그 후로는 뭐 미국의 이제 반전 평화 운동에 완전 이제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서, 그때 아마 부시가 아마 이라크 침공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반전 데모 하다가, 이거 아마 무슨 뭐 그러니까 뒤에 무슨 뭐 이게 아마 어디 무슨 묶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차례차례 연행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운동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양반들 뭐 제목이란 거 그거죠. 무슨 뭐 이제 소유 정보문서니까 정보문서를 절취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절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국방부 기밀문서가 이게 유출돼서 적에게 유출되게 되면 이제 뭐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무슨 이제 뭐 간첩죄 뭐 이런 거고, 근데 그러면도 공도 음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법대로 하게 되면 115년형을 받는 범죄래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뭐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판사가 그냥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전부 기각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점점 터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닉슨 그 백악관 그쪽에 일종의 이제 비밀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대통령한테 대든 놈 있어? 그럼 이제 가서 무슨 뭐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뭐 도청 장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닉슨 행정부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정신병자를 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아마 정신과 다니면서 아마 의사들하고 이제 아마 진단받고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이제 병원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의사가 들어보니까 누가 이제 뭐 침투하는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저기 닉슨 행정부의 뭐 사조직들이 한 거거든요. 비밀 조직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드러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 수집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서 아예 그냥 재판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자, 판사가. 그리고 또 판사가 또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판사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의 신복이죠. 법무장관이 따로 이제 보좌를 해갖고서 당신은 FBI 국장을 우리가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제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더 노발대발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엄청난 내부 폭로자가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명성만 없고 실제로는 감옥까지 뭐 별로 큰 고생은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의 후계자들, 뭐 에드워드 스노우드나 뭐 줄리어드 어산지 이 사람들에게는 뭐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드는 지금도 모스크바에 살고 있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당일날 그 신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영화가 그 워싱턴 포스트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제 NIT의 대특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무슨
그러니까 뭐 언론계 직접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제 이 의미를 바로 실감하면 안 될 텐데, 신문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라는 게 서로 이제 물 먹이고 물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딴 데 물 먹이면 자기가 특종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거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NIT가 이제 대특종을 한 거면 다른 신문들은 뭐 진짜 붕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러니까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를 이제 대비를 시켜 놓은 거고요. 이게 그 1970년 6월 13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일요일자예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닉슨 딸 이 퍼트리샤가 백악관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백악관 실내에서는 몇 차례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는 이제 뭐 그냥 폼 잡으려고 그러는지 그 로즈 가든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글쎄 제가 이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다이아나 그 이제 왕세자부터 결혼할 때 아마 거의 뭐 그런 거 이상으로 미국 사회에서 관심이 됐던 모양이고, 그래서 무슨 뭐 퍼트리샤가 무슨 옷을 입느니 뭐 화하니 뭐니 뭐 거기 무슨 초청자가 누구니 뭐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뭔가 난리 죽일 때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잘려 있는데, NIT가 이제 이쪽이 아마 이제 그 뭐 신부 사진일 것 같고요. 결혼식 사진. 그거 놓고 나서는 이제 베트남 그 기밀문서 보도 이게 들어갔어요. 일요일자. 근데 이제 이게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그날 일면이 뭐 사진 크게, 결혼 사진 크게 들어가고, 그것도 또 결혼 얘기거든요. 기사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특종을 당한, 아니면 물먹임을 당한 신문사의 간부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정말 열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종도 그냥 이 단발성 특종이 있고 계속되는 특종이 있거든요. 근데 단발성 특종은 이제 한번 걸어 끝나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들 또 만회하면 되지요. 그러는데, 이거는 딱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물건이 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이제 연속으로 물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이제 워싱턴 포스트, 뭐 딴 데 싼 신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워싱턴 간부들은 이제 정말 흥분했겠죠.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떻게 만원을 해내는데 뭐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래서 이제 NIT가 이 문서를 입수해서 몇 달 동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날짜에 보도를 시작했을까? 이제 보도 시점을.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결혼식 축제 끝나고 에라 엿먹을 하고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대통령 딸 결혼 갖고서 이제 온갖 화제처럼 세상이 굴러가니까 이제 그거 파면 가라앉은 전에 뭐 볼라 그랬는지, 그래서 어쨌든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양반 얘기는 제가 퀴즈로 안 물어봤는데 아마 답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화 자체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래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닐 시안이 요즘 뭐 하고 있지? 그 친구 어느 기자회견에 나왔어? 왜 안 보이지? 근데 요즘 그 친구 이름도 안 보이는데, 아니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뭐 변죽을 많이 울렸죠. 변죽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엘즈버그한테 문서를 빼돌려 와서 이제 보도한 이제 이 사람이 좀 어떤 대특종한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어디 뭐 이란계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일랜드 쪽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로 보게 되면은 이 문서 보고할 때가 3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5살에 정말 이 세계적인 뭐 대특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서를 빼돌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NIT 내부에서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뭐 문서 빼돌리고 왔어서 뭐 NIT 편집국에서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다고 무슨 이제 소문낼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국장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자기도 어디 호텔 같은 데 따로 방을 구해서 거기에 또 전담 분석팀 두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을 뭐 몇 달 동안 한 후에 이제 보도가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브래들리 국장하고 거의 이제 맞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에이브라함 로젠타라 그러는데, 제가 이 사진은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호텔 딴 건지. 제가 그때 어떤 취재진을 만나서 뭐 격려하는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슈안이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태까지 어느 한 신문, 어느 한 기자가 뭘 보도한다 그럴 때 이 법원에 정식으로 보도금지 명령을 이제 아까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아는 그냥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도 뭐 하버드 나와서 그리고 역시 이제 또 뭐 사병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때마다 뭐 미국 병역 그런 게 뭐 널널한지 군대 생활하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또 밤에는 또 야근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기자 생활 관심이 있어 그런지 뭐 UPI 도쿄 지국에서 이제 뭐 근무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제대 후에는 UPI라고 옛날에 유명한 통신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기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 뭐 지금 뭐 AP나 로이터는 뭐 지금도 있지만 UPI는 당시 굉장히 큰 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P, UPI 같은 양대 통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이공 지국 가서 이제 그 베트남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NIT에 입사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점점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브래들리가 이제 이 시안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지가 이제 쓴짓을 하니까 인턴을 시켜서 가서 이제 사찰을 시키잖아요. 너 가서 도대체 이놈 뭐 하는지 좀 알아보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 언론계에서는 아주 뭐 굉장히 명사입니다만 뭐 한국에서야 뭐 당연히 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테고 그래서 작년 1월에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뭐 많이 보도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요즘 뭐 종이신문 저도 거의 한겨레 빼놓고 거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검색해 보면 어떤 중앙일보인가 어딘가가 이 사람 죽었을 때 뭐 기사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 시아는 어쨌든 자기가 이 문서를 이제 보도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문서의 출처에 대해서 뭐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당신 도대체 거를 어디서 그를 구했냐 그러는데 하여튼 본인 자신은 이제 온갖 뭐 이제 뭐 해석이 많았고 그리고 또 엘즈버그가 지목이 돼서 무슨 이제 뭐 기소까지 되고 그랬는데 본인 자신은 자기는 이제 그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뭐 이제 아마 건강도 악화되고 말년에 그래서 아마 이 여자분도 아마 NIT 기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자는 2015년에 이제 그러면 나 죽은 후에 보도하라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그 NIT의 사망 기사가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그때 같이 그 시아는 도대체 이제 이 문서를 이제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 하는 전말을 보고하는 게 이제 같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시아는 이제 베트남 자기가 근무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는데 그 엘즈버그가 이제 보도하던 그해 70년 3월 달에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엘즈버그가 이 문서 얘기를 꺼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이거를 보도할 수가 있겠느냐? 당신도 정말 그럴 용기가 있느냐? 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에 있는데 네가 보도할 용기가 있으면 뭐 이제 좀 일정 이제 꼬드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당연히 구미가 당겼을 테고 그랬더니 이제 이 보스턴 쪽에 어느 이제 아파트에 이제 엘즈버그가 그걸 다 거기다 숨겨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복사된다 그러다가 안 된다. 복사는 안 되고 와서 보는 것만 했는데 근데 뭐 그 많은 문서를 언제 보고 뭐 기사 정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뭐 혼자서 할 일도 당연히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엘즈버그가 자기가 이제 뭐 정확히 내 기한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 좀 지방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파트 열쇠를 맡겨놓을 아파트 열쇠인지 하고 열쇠를 맡길 테니까 그럼 당신이 들어와서 계속 봐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엘즈버그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서를 들고 나와서 보스턴에서 이제 그런 복사점 같은 데 가서 한 모양인데 뭐 갑자기 그냥 수많은 문서를 돌리니까 복사하기가 여러 데가 막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왔고서. 근데 어쨌든 무지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시아는 이게 들고 나와서 이게 뭐 이제 워낙 방대하고 뭐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이니까 이거를 뭐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NIT 그 상부 이제 지휘층에 보고를 했겠죠. 보고하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디에 틀어박혀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니까 이제 시안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경쟁지에서 도대체 이놈이 뭐 하나 이제 이 궁금해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시안은 시안 나름대로 또 엘즈버그가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잘못하면 또 뭐 이렇게 문서했다가
아, 그거 보도하면 안 된다. 또 뭐 그럴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안의 느낌으로는 LG 보고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자기 이제 좀 구속되는 거, 징역 오래 사는 거 아니냐는 좀 뭐 그런 불안이 있었대요. 근데 뭐 당연히 뭐 그런 불안이 뭐 있었겠죠. 뭐 없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LG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가 NIT 기자한테 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NIT 뭐 이렇게 상층부로 쭉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상층부에 또 어느 누가 또 정권하고 갖고 온 사람이 있어서, 아,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하고 막 흘리게 되면 괜히 NIT가 보도만 못하고 자기만 감옥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시아는 자기가 아무튼 어디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분석하느라고 자기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LG버그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어쨌든 자기가 뭔가 터트리려고 아마 여러 기자들을 접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다른 NIT 기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거는 신문에 쓸 일은 아니고 자기가 한번 책으로 정리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LG버그하고 이제 계속 이제 나름 교분을 했던 모양인데,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NIT 내부에서 아, 우리가 엄청난 거 갖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국방부 기밀 문서인데 지금 이제 한참 마지막 작업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기자도 그 얘기를 듣고서 LG버그한테 얘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국방부 기밀 문서 나한테만 준 줄 알았더니 뭐, 아니, 지금 그 NIT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LG버그가 노발대발한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안이라는 놈이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기다 또 몰래 복사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NIT로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시안이 그 전화를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왜냐하면 이제 괜히 이게 또 LG버그가 또 마음 바뀌어갖고서 안 된다. 뭐 이럴까봐.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안은 시안나가 굉장히 끝까지 이제 뭐 노심초사한 거고, LG버그는 LG버그대로 이제 아니, 이놈이 나를 완전히 엿먹이고 있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신문 다 나온 후에, 그때는 시안이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LG버그가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너는 좀 너는 좀 인격이 나쁜 놈이다. 너 어떻게 남의 문서를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해 연말에, 둘이 이제 어디 뉴욕 거리에선가 둘이 이제 우연히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아는 어쨌든 지가 미안하니까 나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내가 몰래 갖고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보도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LG버그가 그 말 다 듣고 나서 그렇다면 너 그거 훔쳤다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시안 얘기가 나는 훔친 게 아니다. 그리고 너도 훔친 게 아니다. 사실 그거는 미 국민 그러니까 모두의 것인데, 그래서 미 국민 모두의 것이니까 너나 나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그거를 액세스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이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NIT가 이제 터뜨리고 나니까 그러고서 이제 주로 이제 NIT 상층부 쪽으로 미 백악관이나 법무부에서 계속 뭐 연락이 가고 공문서 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어떤 발행금지 어떤 요청 서한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은 법정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이제 좀 뭐 단편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NIT가 뭐 나온다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급하니까 신문 판매대로 가서 그냥 오자마자 배달되자마자 보려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문기자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사항인지 이제 느낌이 뭐 바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남의 신문 뭐 나왔다는데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파악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캐서린 그레이엄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브래들리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톰 행크스가 이제 이 사람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벤 브래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 사람, 그러니까 소위 명성으로 따지면 이 사람을 넘어설 만한 언론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닉슨은 이제 탄핵시킨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죽었을 때 특히 이제 미국의 모든 아마 유럽 쪽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주요 언론에 이제 항상 그 얘기 나오죠. 그 닉슨을 몰아낸 워싱턴의 편집국장이라는 식으로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요 사진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14년가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 오바마한테 아까 말한 그 미국의 그 민간인들 주는 체형의 이제 그 메달, 그거 수여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글쎄 뭐 프랑스 레지옹 돈대로 이것도 프랑스에서 최고 훈장인데 이거를 뭐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언론인으로서는 뭐 약간의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오점도 있었지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서는 아마 앞으로 그게 드물게 나올 만한 실제로 성과도 올렸고 또 그만한 또 명성을 누렸고. 그래갖고 요 사진은 닉슨이 이제 탄핵 받아서 이제 물러날 때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신문 이제 일면 조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아마 뭐 이거는 봐서는 뭐 아마 연출한 사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본인도 뭐 엄청난 이 감회가 새로웠겠죠. 그리고 이 사람 경력은 조금 보통 다른 정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 아주 잘 나가던 기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 때니까 대학교 나와서 이제 당연히 어떤 징집돼서 전투하러 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케네디랑 비슷한데, 역시 아마 해군 훈련 받고, 그래서 태평양 쪽에 구축함에 배족돼 갖고서, 이런 기록 보게 되면 웬만한, 어쨌든 아주 하급 장교지만, 어떤 주요 해전에는 다 참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하다가, 별로 기자 생활 마음에 안 들었는지, 51년인가? 그래서 이제 파리 주재 미 대사관, 이제 거기에 이 프레스 어타셰라 그러죠. 이제 공보관. 거기 아마 이제 공보관 보러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또 무슨 54년에 뉴스위크 유럽 특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뉴스위크가 그냥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유럽 특파원이 되는 게 파리에 있으면서 유럽 전체를 커버했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이제 나름 여러 사람 각계 인사들 사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면 1930년대 스페인 나라랑 벌어지고 했을 때 미국의 이제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리 가서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유명한 지성인들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담론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일간지 기자로서 보다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에 58년에 이제 뉴스위크에 워싱턴 이제 지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내 사람들 사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케네디하고 아마 옆집 살았다 그러는지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친해졌대요.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는 상당히 좀 늦게 어느 정도는 꽤 머리가 커서 간 편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직제라는 게 우리 신문사 직제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매니저 에디터라는 거는 아마 하여튼 신문사야 편집이 하여튼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편집국장 이제 가는 게 이제 이그제큐티브 에디터인데, 이거는 거의 한 몇 년이죠? 23년을 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장수를 했죠. 그래서 만일 한국에서 이 정도 하게 되면 물러나라고 난리버렸을 텐데, 일단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 게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영국의 유명한 신문 가디언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정말 편집국장이 그야말로 디에디터예요. 다른 설명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 사진이 누구 한 사람을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통 한 20년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네들이 봐서 이게 사람이 좀 싹수가 보인다 싶게 되면은 이제 맡겨놓고 나서는 거의 한 20년 동안 정권을 줘요. 그러고 나서 또 교대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하고는 너무 틀리죠. 우리는 한 2, 3년 하고 그냥 국장하면서 아주 과로하다가 이제 뻗어갖고 나오고, 그리고 몸 망쳐갖고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온갖 영예를 다 누린 사람이지만, 이제 그때 NIT가 특정고도 할 때는 아마 정말 속으로 미칠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95년에 자기 이제 이게 회고록 제목입니다. A Good Life가 이제 이게 주 제목이고, 근데 이 뉴스페이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문을 만드는 작업, 이거 아마 전체를, 이게 아마 포괄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아마 신문사 용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 그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아주 상당히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0년 봄부터 NIT가 뭘 하나, 뭐가 터트린다는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보나마나 큰 특종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니까 진짜 정말 엄마 못 견디겠다 하는 이제 이런 뭐 얘기를 나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이제 NIT가 뭐 이제 그 닉슨 딸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뭐 결혼 기사로 나가니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NIT가 이제 터져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웬만한 기사 같은 건 무시해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거니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쉽게 말하면 NIT 갖다 놓고 베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기자로서는 굉장히 언론생이 창피한 거잖아요. 뭐 자기가 독자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면서 문구마다 NIT에 따르면 쓸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어마다 한이 맺혔다는 이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근데 사실 워싱턴 포스트를 도와준 거는 사실 닉슨 행정부예요. 왜냐하면 NIT가 보도를 하다가 강제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보도 중지 명령이 이제 떨어지니까 보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닉슨 행정부가 자기들 살려준 거죠. 그래서 NIT가 이제 보도하지 못하는 동안 자기들은 이제 뭐 열심히 밖으로 막 온갖 인맥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이 문서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뭐 영화에도 나타나지만 그런 이제 온갖 그 여러 가지 그 통과잖아요. 그리고 이 브래들리가 급하니까 이제 자기 발행인한테, 그러니까 그레임한테도 그 맥나와랑 직접 만나서 우리가 없으니까 좀 달라 그래 봐라 하는 정도로 뭐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문서를 입수해 갖고서 영화 그대로 브래들리의 집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 간부들, 그리고 이제 나름 아마 좀 쟁쟁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 불러놓고 나서 이제 그냥 몇 시간 만에 안에 이제 기사를 쓰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보도 안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전부 브래들리 회고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해서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도 나고 나서,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나오지만, 거기 경영진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그레이엄 사장 감옥 가는데, 너 이거 진짜 꼭 해야 되겠냐? 응? 이런 거고, 이제 이 편집국 간부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를 어떻게 구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소장 간부들은 이거 안 될 거야? 그럼 나 그만둘 거야 하고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하여튼 뭐 언론인으로서는 당연히 뭐 그래야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그레이엄 이 발행인이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중하게 뭐 이제 여러 사람 얘기 듣고 나서 잠깐 갑시다, 뭐 렛츠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래들리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자기도 정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IT에 이제 엄청 큰 걸 하나 물 먹고 나서, 근데 그거를 만회하게 해서 이제 뭐 정말 사면팔방으로 이제 뛰다가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기들 내부에서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거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를 뭐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맞겠죠. 그래서 제가는 요거는 그냥 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집어넣은 건데, 어떻게 보면 저거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무슨 뭔가 수은을 세운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NIT고, 그래서 NIT 이제 그 당시에 발행인이 이제 아서옥스 셀츠버거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1897년인가? 이제 그때도 NIT도 그때도 계속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파산 위기에 있는 거를 이제 이 사람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인수를 했고,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자기 그 사위한테 그 회사를 물려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서 1963년, 그러니까 37살에 이 발행인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그 NIT로서는 아마 최연소 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레이엄이 아마
191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램보다 훨씬 젊죠. 젊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아마 상당히 어떤 강단이 있었는지, 그때 이제 김임서 있을 때, 아, 이거는 뭐, 당연히 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영화에 보더라도 그 대법원 판결 끝나고 나서, 이제 NIT는 뭐 어쨌든 그 NIT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언론신문가 돼 있으니까, 저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캐서린은 이제, 아, 우리는 뭐, 우리 입장은 사설로 다 나가는데 할 거 뭐 있냐, 그러고서 이제 나오고 뭐, 그렇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그 NIT, 이제 NIT의 브래들리죠, 로젠탈. 그러니까 아마, 요게 아마 그 당시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역사적 판결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51년 전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6대3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그냥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6월 13일 날, 일요일 날, NIT가 첫 보도를 하고 나서, 이제 6월 말, 어쨌든 대법원이 이제 뭔가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의 승리로 된 거고, 그래서 요 사진은, 그 대법원 때 그 사진이 아니고, 이제 워싱턴 집업에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뭐 맡겨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뭐 파한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냥 뭐, 이제, 저도 뭐, 이제 사실, 뭐,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이제 뭐, 기자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제, 특히 이제, 동부 쪽 소위 말하는 아이보리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 아니면 또 거기서도 이제, 아주 상당히 좀, 거의 상류층이겠죠. 중상류 이상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교제하고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또 미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버럴 쪽 언론,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뭐 정권의 뭐 대통령, 부통령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수시로 파티 불러나가고 뭐 같이 포도주 마시고 뭐 또 뭐 잡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브래들리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케네디 부부고, 요거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브래들리 집에서 한창 집에서 뭐 기사 분석하고 막 그럴 때 그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인이 누군가 이렇게 또 따져보니까 이 부인은 또 브래들리의 두 번째 부인이고, 근데 뭐 여기는 뭐 우리랑은, 그리고 얘 거의 그때 한 60, 7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여기도 아마 뉴욕 쪽에 아마 명문 가문이었던 모양이고, 자기 부모들은 뉴욕에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쪽 지성인 그쪽 관련 부모들이 뭐 잡지나 이런 거를 많이 내고, 그래서 아마 또 그쪽 계열로 굉장히 또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은 하여튼 1917년인가 그때 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브래들리가 다시 또 훨씬 나이 어른 워싱턴 포스트의 여기자랑 또 결혼해요.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니까 1917년이면은, 이제 브래들리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아마 최상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정말 워싱턴 포스트도 올라가고, 정말 악당처럼 행세하던 닉슨도 몰아내고, 그래서 남편의 위상은 하늘같이 올라가는데, 왜 그 시점에서 헤어졌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남편은 올라가니까 이제 지 잘난 맛에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고 집안 생활은 더더욱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양반은 계속 무슨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더라고요. 막 작품 만들고 하면서 아마 그런 쪽에서 갈라섰는지.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 캐서린 그레이엄하고 이 벤 브래들리하고 또 수시로 만나서 사주하고 편집장이 이제 정말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사실 사주하고 편집장 관계라는 게 이거는 완전 주종 관계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조중동에 있어보지 않아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사실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유고 서로 그냥 애칭 부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만약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편집국장이 사주한테 같이 말 놓고 야자하고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상당 부분 드러나는데, 닉슨이 미국 보수파 중에서도 상당히 좀 극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뭐 메카시 선풍 때도 뭐 상당히 뭐 앞장섰었고, 할리우드에 이제 괜찮은 진보적인 영화인들 쫓아내는데도 뭐 그랬었고, 그래갖고서 저기 뭐야, 이거 하여튼 닉슨 사조직도 그렇고, 이제 아까 미첼 법무장관,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하여튼 노골적으로 너 그러다가 너 오래 못 산다는 식으로 아예 그래서 특히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 그거 할 때는 이제 그때 취재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칼 번치트라고 있는데, 이제 그 기자하고 이제 미첼이 뭐 열받았겠죠. 계속 뭐가 터져 나오니까. 너 거기서 계속 그러면 이제 니네 신문 발행인,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엄 얘기하면서 그 여자 젖꼭지를 무슨 어디 기름 짜는데 넣어버릴 거야. 뭐 거의 그런 유형의 발언까지 했대요. 그래서 어떤 워싱턴 포스트가 또 그거를 코트해서 보도를 했는데, 하여튼 무슨 젖꼭지나 이런 말은 빼고, 아주 이제 뭐 엄청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무슨 뭐 성희롱보다 더한 거죠, 거기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쨌든 브래들리가 보도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몇 가지 말만 지우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끝부분에 이제 워터게이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냥 국방부 기밀문서는 문 먹고 나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거의 뭐 어떤 NIT하고 사실 뭐 동렬의 반상에, 그리고 또 NIT로서 사실 자기들도 이제 혼자 고립해 싸우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끼어들었으니까 뭐 큰 원군이 온 셈이니까 뭐 NIT가 무슨 뭐 일방적으로 자기들 시해할 거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NIT는 이미 그 당시에도 뭐 이미 내셔널 페이퍼였고, 이제 전국지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영화 마지막 부분이죠. 워터게이트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워터게이트 보도할 때 이제 그때 주역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레이엄 발행인이고, 이제 브래들리 편집인, 그리고 요게 이제 밥 우드워드고 칼 번슈타인,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 핵심 주역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3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큰 기사라는 게 무슨 뭐 나이 많이 된다고 뭐 쓰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뭐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하워드 시몬즈라고 아주 상당히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라는 게 유명한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젊은 기자들을 계속한테 뭔가 확인해주는 정보 소스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딥스로웃이라고 그러죠. 딥스로웃. 그러니까 스로웃은 이제 목구멍이고 이제 깊다는 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딥스로웃,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뭐 소스나, 그러니까 아까 뭔가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밥 우드워드의 일종의 멘토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내부에서는, 뭐 자네 친구 뭐 이렇게 이제 뭐 유어 프렌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워드 시몬스가 딥스로웃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근데 딥스로웃 말이 왜 나온지 혹시 아세요? 1970년에 그때 미국에서 그래도 품이 있는 포르노 영화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포르노 영화가 뭐 아주 조잡하고 뭐 내용도 없고 뭐 이상한 거인데, 거기는 상당히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마 격조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포르노 영화였대요. 그 제목을 따서 했대요. 그냥 일화입니다.